어제 대구 경북 전역에 첫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 겨울 추위는 덜하겠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지역 자영업자 수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취약한 산업구조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화재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건립과 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은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출근길 쌀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희뿌연 하늘에 탁한 공기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 순환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수치는 최고 110 마이크로그램, 영주는 124 마이크로그램 등 공기질이 연일 무척 안 좋습니다. 오늘도 외출 전 잊지 말고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각종 오염물질에 대비해 호흡기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1도, 안동 영하 2도, 봉화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 내려간 곳 많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13도, 안동 10도, 봉화는 9도 선에 그치면서 종일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은 종종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평년 수준의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올 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 겨울 미세먼지 공습이 시작된 건데요. 건강 관리도 비상입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팔공산과 앞산이 뿌연 먼지에 둘러싸여 흐릿합니다. 도심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날아든 미세먼지가 만든 세상입니다. 등굣길, 출근길 시민들은 탁한 공기를 마시지 않으려 마스크를 쓰는 등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세먼지 오늘 좀 어떠세요? 목이 칼칼하고 숨이 좀 잘 안 쉬는 것 같아. 어제 오전 7시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14 마이크로그램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상북도에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실외 수업을 자제하거나 금지했고 실내 수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천식, 아토피 환자도 좀 몇 명 보이거든요. 요번에 또 새로 공문이 와서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라는 공문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일부 학교는 평소처럼 대응했습니다. 오전 10시 학생 20여 명이 운동장에서 줄넘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세먼지 농도는 194 마이크로그램으로 특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시간대로 체크해서 각 학동 오늘 아침부터 자세히 했는데 전달해서 했는 바에는 입자가 워낙 작은 미세먼지는 코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기관지와 혈관 등 몸 안에 그대로 유입됩니다. 각종 호흡기, 피부 질환부터 심장, 뇌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들이 나빠지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입원율이라든지 또는 사망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엘니뇨 현상, 북극 해빙 감소,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 완화 등이 올겨울 대기질 악화를 부채질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올겨울 미세먼지 피해는 예년보다 더 극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발의됩니다. 대구시 의회 박우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미세먼지 조례안은 대구시 교육감이 학교 안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해마다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미세먼지 교육을 학생에게 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실외 수업을 대체할 강당이나 체육관 같은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습니다. 인체로 들어간 미세먼지가 폐에 잔뜩 쌓인 뒤 몸 전체로 퍼지는 움직임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의 고변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처럼 여깁니다. 마스크 없이 미세먼지를 들이마셨을 때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길까?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샘플을 코로 들이마시게 한 쥐를 해기학 영상 장비로 촬영해 체내 미세먼지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이틀이 지나도 60%가량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폐의 체내 순환작용을 통해 미세먼지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폐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에서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배출되기까지는 일주일 넘게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폐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잔류해서 남아서 체내에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코와 달리 입을 통해 식도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위를 거쳐 다른 장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이틀 만에 배출됐습니다. 미세먼지를 입으로 마실 때보다 코로 흡입할 때 인체에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몸 안에 들어온 미세먼지의 장기별 분포와 배출 경로를 시각화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각종 질병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경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대구 자영업자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약한 산업구조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입니다. 골목뿐 아니라 큰 길 쪽 가게 상당수가 비어 있습니다. 1년 넘도록 영업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좀처럼 새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점포 임대하는 게 원래 안 붙어있어요. 도로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점포를 내가 팔고 싶으면 부동산한테 얘기해 놓으면 그거 쑥쑥쑥쑥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붙어있다 하는 거는 이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없고 돈이 없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영업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에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 10만 천여 명에 비해 16.9% 줄었습니다. 3.1% 증가한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고 전북 19.6%, 울산 17.9%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도매업 종사자가 11,0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편의점, 마트 종사자 8,000여 명,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7,000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펴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 구조 조정을 이뤄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도 취약하고 전반적인 우리 이 경제 산업 구도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더 가속화해야 된다. 과거 많은 인력을 투입하던 굴뚝 산업에서 첨단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 구조는 취약해지고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화재와 환경훼손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립과 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설치 제한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화재가 난 문경시 마성면의 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와 건물이 전소되면서 8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영주시 장수면에서, 7월에는 예천군 풍양면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올 들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화재 건수는 6건, 전국적으로는 75건에 이릅니다. 화재 발생이 빈번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소방시설 기준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소방서 협의 대상이 아니고 소방시설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태풍으로
태양광 패널이 날아가는가 하면 설치에 따른 산사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 시설 설치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예천군 효자면의 한 저수지입니다. 이곳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려 하자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태양광 그 발전에 대한 청소를 하다 보면 그런 수질 오염된 세제를 쓴다든가 하면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 반대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문제점이 도출되자 시군마다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주민과 사업주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안전 기준에 대한 제도 정비와 함께 보다 신중한 설치 허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구미 사립고등학교 나홀로 시험 특혜 소식입니다. 재단 설립자의 증손자인 아들의 특혜 시험을 부탁했던 중학교 교장이 물러나고 교장의 아들은 다른 학교에 진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설립자의 친인척을 모두 빼고 다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들 특혜 시험을 부탁한 중학교 교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특혜 시험을 본 중3인 재단 설립자 증손자는 같은 재단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자 가족을 1953년 학교 설립 이후 첫 승마 특기생으로 뽑았다는 의혹을 씻기 위해서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민들이나 모든 분께 머릿속에 어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단 측은 그동안 족벌 경영을 해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사회에서 친인척을 물러나게 하고 앞으로도 이사회 구성에서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혜 시비에 휩싸인 A군의 증조 할아버지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했고 할머니는 재단 이사장, 큰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장,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진을 정말 전면 재편을 해서 정말로 남이 봐도 정말 우리 사학이 정말 이제 정말 똑바로 서는구나 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창회를 비롯해 학교를 공정하게 이끌어갈 인물로 이 사진을 구성해 앞으로는 족벌 경영으로 생길 만한 사학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비리 사학에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시험지 유출이나 성적 조작이 적발될 경우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교원 신규 채용 위탁 실적을 반영해 도교육청 위탁 채용 시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뽑을 때도 공개 채용을 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 사업비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19학년도 대구 특성화 고등학교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 처리에 잘못이 발견돼 고교 입시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어제 대구 15개 특성화고 입시 원서 접수를 마감했는데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4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포함 등 성적 처리 과정에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응시생의 내신 성적 산출을 새로 해 취업 희망자 우선 전형은 내일과 모레, 특성화고 일반 전형은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 동안 원서 접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에 시내버스 12개 노선 280여 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내년에도 210여 대에 추가로 설치합니다. 대구시는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버스에 무료 와이파이 대상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엠블럼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대구 고속철도역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면서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구시는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2월에 착공하고 2020년에는 역사를 준공한 뒤 2021년부터 고속철도 역사가 개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서구 서대구 복합화물역 땅에 들어서는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총 사업비 703억 원, 전체 면적 7,100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희뿌연 하늘에 탁한 공기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대기 순환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수치 최고 110 마이크로그램, 구미는 107 마이크로그램, 영주는 124 마이크로그램을 보이면서 연일 공기질이 무척 안 좋습니다. 오늘도 외출 전 잊지 말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고요. 각종 오염물질에 대비해 호흡기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는 영하 1도, 안동 영하 2도, 봉화 영하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 내려간 곳 많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13도, 안동 10도, 봉화는 9도에 그치면서 종일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은 종종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다 오후 들어 점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도, 영천 영하 3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13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김천 영하 5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11도, 김천 12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의성 영하 5도로 모두 영하권으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10도, 의성 12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1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평년 수준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